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 유발되는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우리 일상에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새로운 발명품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비슷한 우려를 나타낸 사건들이 많습니다.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라디오가 뇌를 썩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가 처음 출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에게 유용함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거라고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인류에게 큰 부작용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대 스마트폰은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TV나 라디오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는 않았죠. 게다가 스마트폰은 이것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많은 기능들을 다 활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럼 방관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자는 겁니다. 왜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증과 불안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안데르스 한센이 쓴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저자는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로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뇌 관련 연구 도서를 발표했으며 세계 15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는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스마트폰의 오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사실 스마트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각종 SNS가 사람들에게 많은 사회적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과 SNS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우리 뇌와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진화와 그에 따른 특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3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진화 특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화의 특질은 한두 세대를 거쳐 바뀌는 것이 아니죠.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은 수만 년, 오랜 시간을 거쳐 보편화된 특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불안과 같은 감정은 부정적인 요소로 우리는 없애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특질들은 사실 과거부터 우리 인류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고마운 특질입니다. 현재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 도시에 살고 있지만 과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바나 초원에서 수렵 생활을 했죠. 바로 이러한 수렵 생활에 맞추어 진화된 특질들을 오늘날 우리는 몸에 장착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대부분 야생에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에 빠르게 대처해야 했죠. 뇌의 메커니즘은 위험을 만났을 때 육체적 능력을 급격하게 올림으로써 사자와 같은 맹수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자가 나타났는데 쟤는 왜 여기에 있지? 놀러 갔나? 이러고 사색에 잠겨 있다가는 바로 잡혀 먹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뇌의 메커니즘은 스트레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혈액을 몸 구석구석 펌핑해줌으로써 육체적 능력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거죠. 언제든지 달릴 수 있게 말입니다. 식욕, 성욕 등 인간이 평상시에 느끼는 모든 욕구를 차단하고 오로지 몸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성욕을 느끼면 죽겠죠. 그런 특질을 가진 인류의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인류는 뱀이나 독거미보다는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길가에 있는 자동차를 보고 뱀이나 독거미 보듯 화들짝 놀래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뇌의 측면으로 볼 때 세상의 발전 속도만큼 인류의 특질은 진화되지 못했죠.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조종하는 호르몬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어느 순간 퍼지기 시작했죠.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있기는 합니다. 멀티태스킹의 실체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작업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작업하는 것이죠.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 마치 동시에 여러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집중력을 요구되는 일의 경우 전환 과정에서 수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형태의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사람의 경우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하된다는 사실은 발표 논문이나 연구 사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할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특정 호르몬의 경우 호기심, 새로운 정보에 대한 기대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도파민이죠. 도파민의 주요 목적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 호르몬입니다.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기대감이죠. 도파민은 섹스, 음식, 인정에 대한 만족 그 자체를 느낄 때보다 기대감을 통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수렵 채집을 바탕으로 진화된 인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주위 환경에 더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심드렁한 호모사피엔스보다 장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도파민 이외에 다른 호르몬들도 과거 수렵 채집 환경을 바탕으로 진화되고 보편화된 특질이죠. 우리는 이러한 호르몬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나 졌다 뺐던 방식으로 운영되던 호르몬들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급변했기 때문이죠. 당신의 호르몬은 수렵 채집인의 삶에나 완벽하게 적응된 기능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과 SNS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바로 스마트폰과 SNS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대감 혹은 호기심이 생겼을 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노력이란 걸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그 모든 노력이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는 것보다 더 쉽게 손가락으로 살짝 스크롤링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란 놈들 때문에 말이죠. 특히 뇌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영역이 가장 발달되고 활성화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스마트폰은 떨치기 어려운 큰 유혹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에서 카톡 메시지 소리가 울립니다. 계속해서 각종 SNS 좋아요 알림이 우리들의 신경을 자극하죠. 바로 도파민이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도파민 공격을 스마트폰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로 인해 빼앗기거나 낭비되는 시간의 가치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노력이 없는 보상에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능숙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일을 배우는데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시대의 트렌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악기를 배우는 청소년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바꾼 스마트폰과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도파민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 환갑에 가까운 저희 어머니가 애니팡에 중독되어 수시로 보내던 하트 메시지는 밤과 낮,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거든요. 책의 저자는 인스타 브레임이라는 책을 통해 왜, 어떻게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대체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덜 자게, 덜 움직이게, 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교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손가락 스크롤링 하나로 대체해버렸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책을 통해 더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자연스럽고 더 긍정적으로 스마트폰과 공존할 수 있는지 그 해법에 대해 저자는 책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